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8월 적중 예상 특강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가셔가지고요. 실제 한번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실력과 진짜 리뷰가 합쳐졌을 때 빠른 졸업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문제를 풀어보고 오셔야 되겠죠. 우리 파트 1입니다. 우리 파트 1은요. 사진 딱 봤을 때 그냥 뒤죽박죽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볼게요. 사람 있죠. 그러면은 사람의 동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작을 볼 때 첫 번째 영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말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요. 어디 구석에 있는 막 이런 것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동작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컵 같은 거를 들고 있죠. 동시에 마시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아마 앉아 있을 겁니다. 시선은 여기로 가 있겠네요. 이거 외에 특별한 동작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단어인데요. 팔을 책상에 올려두고 있답니다. 이거는 보통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요. rest. 이 rest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쉬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올려두다, 괴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니까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럼 이거 외에 또 특별 동작이 있을까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복장과 물건으로 갑니다. 우리 복장 같은 경우는 막 이것저것 다 말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복장 조건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장. 두 번째는요. 어떤 특정한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유니폼. 세 번째가 sleeveless, 흔히 말하는 민소매 옷들이죠. 그거 외에 특별한 게 없다라고 토익에서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복장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컵, 물건이 있죠. 그리고 요거 노트북 컴퓨터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노트북 아니죠. 랩탑 컴퓨터라고 불러주셔야 되겠고요. 전화기 같은 게 있고요. 연필 같은 것들, 펜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노트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화분, file folders 이런 애들이 있네요. 선반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애들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여기 요거 이거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까지 사실은 너무 짜잘하게 보려고는 하지 마시고 가장 센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파트 1의 정답의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정답을 들었을 때 이 장면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이 사진을 뜯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소나 배경을 보시면은 뭐 방 안이거나 뭐 테이블이나 책상 앞쪽이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혹은 물건들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배경적인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 보기 들어볼 건데 일단은 정답은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답은 꼬투리가 하나라도 잡히면 오답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요. 갑니다. A man is opening a laptop. 우선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가 없죠. 남자가 오픈하고 있습니다. 랩탑을 하고 있죠. 지금 남자 있습니다. 랩탑 있습니다. 오프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꼬투리가 잡히니까 얘는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거겠어요? 화면을 이 랩탑을 열고 있는 아마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B로 갈까요? B A man is writing with a pen. 여기서도요. 다시 한번 남자 있습니다. 펜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오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냥요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 그냥요라고 풀면 나중에 꼭 발목이 잡히겠죠. 그럼 C하고 이제 D 남았네요. C A man is typing on a keyboard. 이번에도 계속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남자도 있고 키보드도 있습니다. 사실 랩탑 자체에 키보드 이게 붙어 있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타이핑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타이핑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using이라든지 operating 이런 단어들도 같이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키보드를 타이핑 친다는 거는 랩탑을 사용하고 있다, 작동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 B, C 들었는데 답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안 들어도 D가 답이에요. 확실하잖아요. 근거가 나오니까. D. A man is drinking from a cup. 보세요. 안 들어도 답인데 들어도 답이에요. 우와, 이거 자신감 그냥 솟구치는 거죠. 자, 남자가요 지금 컵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drinking이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물 자체를 지금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은 아니란 말이죠. 약간 홀짝 마실 때 그때는 sip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A man is sipping from a cup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sip이란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정답 들어갑니다. 확인 이렇게 가시는 거. 그냥 항상 어렵지 않다고 대충 풀지 마세요. 어디선가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까 꼭 구체적으로 이유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사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네요. 그건 동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사진에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동작 빠지고 복장 빠지고 물건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고요. 자, 이 사람 현재 뭐 하고 있죠? 뭔가 상자 같은 거를 들고 있네요. 쌓는 장면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생각을 해주세요. 엄청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안전장비 같은 걸 현재 착용하고 있는데 착용을 완료한 상태니까 putting on 보다는요, wearing 이란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 뭐 서 있다 정도? 그거 외에 이 남자를 특정할 동작은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작 봤고요. 복장 갑니다. 복장에서도 눈에 띄는 건데 이런 장신구들은 종종 등장하는 편이거든요. helmet, safety helmet이라고도 하지만 safety gear라고도 표현합니다. 안전장비 알고 계시죠? 무슨 옷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멜빵 바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자들이 좀 보이네요. 그런데 얘네들은 상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일종의 product, 뭐 item, 이렇게 물건이나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약간 마음을 좀 여러분이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 뭔지 아세요? 모르면 안 나와요. 절대로 토익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배경에 보니까 선반들이 좀 있고요. 이런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확인을 할게요. 다시 한번 너무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장소 배경까지 방금 같이 봤고요. 다시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출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답을 듣고 보기를 듣고 오답을 찾아주는 꼬투리를 잡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이 A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Equipment is being handed out. 일단은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어휘들은 없어요. 그런데 약간 발음이 영국이나 호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것들을 여러분이 약간 놓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Equipment is being handed out.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Equipment is being handed out.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단어였구나라고 생각이 나시면 상관이 없는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거는 100번 들어도 안 나요,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시면요.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Equipment is being handed out.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발음이구나라는 거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이걸 들을 때는 더 잘 들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equipment 같은 경우는 장치, 장비, 기계죠. tool, device, machine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써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기계를 누가 사람이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죠. handed out이지만 handed out 이런 식으로 연음이 좀 들어갔네요. 그런데 기계를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뭔가 그래 꺼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오답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사실은 나눠준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꺼낸다는 느낌보다는 누구에게 전달해주다라는 느낌이 있죠. 여기서도 오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어요. 자, B로 들어가 볼까요? B. A worker is putting a box onto a stack. 요겁니다.
봤을 때 이번에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일 겁니다. putting a box라고 했어요. 영국식으로는 box라고 하죠. 미국식으로는 box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별거 아닌 단어인데도 발음이 살짝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box onto stack입니다. 사람이 놓고 있죠. 상자를 이 무더기, 더미 쌓여 있는 데다가 놓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답이 맞는데 여러분이 이 box라는 것 때문에 순간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객관식이잖아요. 세모 치시면 됩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샷에 정답을 골라낼 필요는 없어요. 찜찜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헷갈릴 때는 세모를 쳐주시면 됩니다. 세모 쳐놓은 채로 한번 C로 가볼게요. C. A man is sorting through some safety gear. 이번에는 수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sorting through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답니다. 사실 좀 쉽게 말하자면 reviewing이라든지 looking over, going over, examining, checking 이런 식으로 쉬운 단어를 썼을 거예요.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inspecting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겠죠.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은 토익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는 발음과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휘들을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있어요. Some safety gear, 안전장비를 살펴보고 있다는데 현재 안전장비를 살펴보는 장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장비 있고 남자도 있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답이 나왔고요. D입니다. D. Containers are being carried down an aisle. 이번에도 아까 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죠. Containers are being carried down an aisle. 이렇게 근데 조금 발음이 좀 이 박자가 빨랐단 말이죠. 그럴 때는 몇 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보고 듣는 겁니다. Containers are being carried down an aisle. 이게 being이라고 하면 being 조금 짧게도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containers니까 이런 아마 상자라든지 어떤 진짜 우리가 큰 컨테이너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릇을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담거나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자 그거 사람이 누가 하고 있는 거죠? Carry down an aisle. 지금 들어서 내려놓고 있는 거죠. 복도에다가. 어떤 장면이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들어서 내려놓는 장면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거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건데 첫 번째 containers잖아요. 여러 개를 쌓아서 내리고 있는 장면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니잖아요. 여기서 오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컨테이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 안에 다른 제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오답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장면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세모 쳤던 거를 뭐 그냥 두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가 세모가 됐지만 나머지에서 확실하게 오답인 이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세모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왜 B에다 세모를 쳤는가를 봤을 때 아하, 요 단어를 나는 box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box라고도 발음을 했구나. 그거였네 라고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2는 질문 하나와 대답 3개 그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대답을 찾는 거죠. 일단은 이 패턴러가 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패턴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언제 생각해요? 우리가 패턴까지 생각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얘는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듣고 한국어로 듣고 아하 대화가 됐어 안 됐어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질문 중에서도 제일 잘 들리는 3단어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하 그렇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질문 먼저 갈까요? Number 3. How did Mr. Consuelo react to his work hours changing? 분명하게 다 들리죠.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 이렇게 가면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했니? 근무 시간 바뀐 거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알맞은 어울리는 대답을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A. He had no problem with it. B. By how much? C. From 9 a.m. to 5 p.m. 그쵸. 어떻게 반응했어? 뭐 문제 없었어요. 이거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답의 패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다는 패턴, 싫어했다는 패턴, 모르겠다는 패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야, 그 사람 이거 근무 시간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반응했어? 문제 없던데요? 괜찮던데요? 아하, 그렇구나. 정답 이거죠. 그 다음에 by how much? 얼마쯤?
아니까 뭘 어떻게 반응했냐고 물어봤는데 얼마쯤이란 얘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연결이 그냥 안 돼요. 오답인 이유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대화잖아요. 마지막으로 9시부터 5시까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반응했냐고. 9시부터 5시까지요. 뭐래? 대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정답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패턴을 따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듣고 우리말로 대화가 됐냐 안 됐냐요.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영어로도 대부분 대화가 됩니다. 영어랑 한국어를 너무 분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질문 한번 들을게요. Number 4. Do you want to discuss our presentation now or wait until after lunch? 전형적인 선택 의문문이죠. 자, 우리 discuss라는 표현은요. 토론하다, 논의하다입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대해서 논의하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토론하다나 논의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을 잘 안 쓰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가자고요. 토론하고 논의하는 건 결국에는 말하다라고 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고 문법적으로 가자면은 이제 discuss하고 debate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speak이나 talk 같은 경우는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문법적으로 신경 쓰시고 리스닝에서는 토론이나 논의는 다 말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원하냐 이야기하는 거 발표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할 거냐 점심 지날 때까지 기다릴 거냐라는 거죠. 선택 의문은 둘 중에 하나 고르거나 둘 다 괜찮아요거나 둘 다 싫고 제3의 대안이 나오거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들어볼까요? A. Aren't they in the conference room? B. I think it went pretty well. C. This afternoon would be better. 그러네요. 봤을 때 요게 살짝 좀 발음이 까다로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ren't they in the conference room? aren't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드트 발음은 보통 영어에서 죽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 번 더. Aren't they in the conference room? 그러니까 aren't they라고 하지 마시고요. aren't they, aren't the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발음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들이 회의실에 없어요? 아니까 지금 할래, 이따 할래인데 회의실에 걔네 없어요? 자, 걔네가 누군데요? 모르잖아요. 회의실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있냐 없냐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거. 둘 중에 지금 대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B입니다. I think it went pretty well. 사실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went pretty well 아니었죠. went pretty well, went pretty well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번 더. I think it went pretty well. 여기서 이 went라는 단어는 go의 과거형이죠. 우리 go는 가다라고만 생각하는데 go 뒤에 장소가 나와야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장소 없을 때는요. 진행되다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거 잘 진행됐어요. 아니 시작도 안 했어. 이때 할래 그랬는데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대화 안 됐죠?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A, B가 지금 오답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일단 C가 답인데 봤더니 뭐래요? 오늘 오후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오후가 좋다는 거 무슨 뜻이죠? 점심 먹고 보자는 얘기인 거죠. 점심 지나면은 오후잖아요. 정답은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Number 5. I recommend that we hire another receptionist soon. 제일 잘 들리는 거 딱 들어갔죠. 자, 내가 추천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 뽑자, 리셉셔니스트를 좀 뽑자라는 거죠. 순간 리셉셔니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응대 직원, 고객 응대 직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그 한국어가 생각 안 나도 돼요. 이미지만 잡으면 돼. 아, 그 사람, 아, 그 직원 이거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뽑자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죠. 평서문 같은 경우는 대답할 수 있는 패턴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패턴러들의 이 발목을 잡는 문제 중 하나가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패턴러가 되면 안 돼요. 듣고 그냥 우리말로 말이 돼. 그것만 생각합시다. 자, 얘 뽑자라고 했어요. A. She suggested the pasta. B. An interview process. C. Can we afford that right now? 일단 A, B 확실하게 오답이죠. 그녀가 파스타를 제안했대. 그녀 누구예요? 파스타 왜 제안해? 사람 뽑자는데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터뷰 과정입니다 라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 과정인데 뽑자라는 거죠. 뽑자 인터뷰 과정이에요. 말이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함정이죠. 사람을
뽑는다는 걸 가지고 인터뷰를 연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A, B 확실하게 오답도 나왔어요. 그거 안 들어도 C가 답인데 우리 afford라는 단어는요. 감당하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감당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있어? 이거죠. 야, 사람 뽑으려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야, 우리 사람 뽑아야 돼. 돈 있어? 우리 예산 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afford란 단어를 그냥 감당하다라고만 하면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금전적으로 돈을 감당하다, 비용을 감당하다라고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감당할 수 있어? 우리 돈 있어? 예산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조금 쉽게 나온다면 budg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산, 돈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6. Can you arrange a ride to the airport for Mr. Mobsby?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이 arrange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배열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수업을 들어갔어요. 책상들이 막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책상과 의자를 다시 수업 맞게 배열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수업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확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Part 1에서는 배열하다, 배치하다로 거의 주력으로 사용되지만 2, 3, 4, 5, 6, 7에서는요. 배열하다 대신에 준비하다라고 쓴다는 거죠. 그럼 준비 좀 해줘라. 라이드 타고 갈 거 공항에 이 사람을 위해서라는 얘기죠. 중요한 거 뭐예요? 준비해줘. 타고 갈 거 공항 가야 돼. 이 정도만 들어도 이 문장의 방향성은 지금 다 따라갔죠? 가볼까요? A. I can call a taxi. B. The chairs were rearranged. C. His flight is fully booked. 지금 보니까 타고 갈 거 준비해 줄래?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응, 택시 불러줄 수 있어. 택시면은 타고 갈 거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요거 정답이잖아요. 이유가 이렇게 찾지는 마세요, 사실은. 야, 타고 갈 걸 좀 준비해줘. 공항에 이 사람. 택시 부를게. 택시만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버스 시간 알아볼게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게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게 나올 거냐 꼭 택시라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맞으니까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B 같은 경우는 왜 오답이에요? 아니 타고 갈 거 해달라 했더니 의자가 재배열되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단 내용으로 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의자 배열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유사 발음이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Part 2의 법칙 중 하나죠. 유사 발음 같은 발음은 오답이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도 내용으로도 갈 수 있지만 유사 발음으로도 확인 사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fully booked 됐습니다. 비행기 자리 없어요? 아니, 비행기 자리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항까지 좀 어떻게 가게 해줘라고 했지 비행기 얘기를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오답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지금 무슨 패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내용, 듣는 것도 모든 단어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들리는 한 3단어, 길어야 4단어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신경 쓰셔도 충분할 거라는 거죠. 자, 7번 들어갑니다. Number 7. Your novel is scheduled to be released in May, right? 제일 잘 들리는 단어들 보자고요. novel, schedule, release, in May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소설이 스케줄이 있는데 나오는 스케줄이냐 5월에 라는 거죠. release는 뜻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뜻들을 따라가면은 리딩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석이 부드러워지니까. 근데 리스닝에선 도움이 안 돼요. 왜? 로딩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단어를 조금 심플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나오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소설 스케줄 나오는 거 5월이냐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A. You might know the author. B. It was my second book. C. Actually, in June. 우선 봤을 때 넌 작가를 알 거다. 아니, 그러니까 작가를 아는 거랑 이 5월에 나오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상 지금 의미의 전달이라는 의사소통의 기능에 있어서는 현재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우리 작가라는 단어는 미국식은 author라고 하지만 영국, 호주식은 also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B는 왜 오답이에요? 두 번째 책이에요도 아니야.
두 번째 책이 없어요잖아요. 아니 책 아직 안 나왔다고요. 5월에 나오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책이 없어요. 혼자 지금 미래에서 왔어요. 시제가 맞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시제를 따지는 건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내용으로도 가보자고요. 아니 5월에 나오냐고. 그거랑 두 번째 책이라는 얘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인데 5월에 나와요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내용상으로도 시제로도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C가 답이죠. 근데 actually라고 합니다. 우리 actually는 상대방의 말을 조금 부드럽게 뒤집을 때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5월이지? 아니거든? 6월이거든? 좀 상처받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렇게 갈 수 있죠. 사실은 6월이야 라는 거. 그럼 5월이야? 사실은 6월이야. 아니 이거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디 있어요. 완전 답이잖아요. 정답, 빰. 앞에서 두 개를 제꼈어도 답. 혹은 이거를 그냥 한 반에 가도 답. 여러분이 항상 그러니까 패턴이 아니다. 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파트 2를 풀어나가는데 조금 장애물이 하나라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키밍이라는 건요.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거죠. 그런데 단어 하나만 뿅 뽑아보는 건 아닙니다. 쓱 다 보는 건데 참 공교롭게 단어가 하나밖에 없네요. 뿅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그지? 봤을 때 어떤 회사의 산업에 얘네들이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4개 중에 하나겠습니다. 봤을 때 advertising 광고 회사고요. 뭐 다른 말로는 marketing이라고 봐도 되겠죠. journalism 언론사입니다. education 교육 관련된 데고요. retail 물건을 사고 파는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세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거 과감하게 고르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가 되게 인기가 있었대요. 왜 인기가 있었냐는 당연히 4개 중에 하나겠죠. 보니까 다른 사이트들이 이거를 공유했더라. 우리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 동영상이 나왔더라, 비디오가 나왔더라 라는 거죠. 두 번째, feature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포함하다, 특징으로 하다라는 단어죠. 우리 노래 들으시면 featuring이라고 하잖아요. 내 노래에 다른 가수를 특별히 포함시킨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건 celebrity, 유명인사, 쉽게 말하면 연예인 나온다 이거죠. 그냥 C입니다. 웃긴 장면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라는 거죠. 이 중에서 비슷한 거 들리는 거 땅 가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자가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뭐 하자고 제안을 하죠? 4개 중에 한 가지 제안할 겁니다. 들리는 거 땅이에요. 보니까 지출을 좀 줄이자라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돈 쓰는 거 좀 줄이자, 돈 쓰는 거 줄이자라는 내용. 그다음에 실험해 봅시다. 새로운 기술을 한번 실험해 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뭐 자매품, try 이 정도로도 봐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partnering with another business입니다. 우리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하죠. 한글로도 그냥 파트너십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면 돼요. 얘네랑 같이 일하는구나. 뭐 제휴를 맺다 해도 되는데 파트너십을 맺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hiring temporary workers라고 합니다. 우리 temporary라는 단어는 임시의, 일시적인이란 뜻입니다. 즉 임시 직원을 고용하자라는 거고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contemporary라는 단어는요. 동시대의라는 뜻이고요. 현대의라는 뜻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한번 임시 직원을 뽑자는 거고요.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요 4개 중에서요. 그냥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때 여기다 싶은 거 땅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힌트는 항상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Did you see that the most recent video we posted on our newspaper's website received over 500,000 views? 한 번 딱 나왔죠. 어디겠어요? 야, 너 봤냐? 뭘 봤어? 최근에 우리가 비디오 올린 거죠. 어디다 올렸대요? On our newspaper's website. 다시 한번. On our newspaper's website. 우리 뉴스페이퍼 웹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예요. 우리라는 거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죠. 즉 그 소속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렇게 요즘 소유격으로 소속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짧아요. 그러니까 문제 낼 때 굉장히 좋아요. My, your, her, 뭐 their 이런 식으로 소유격으로도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우리 뉴스페이퍼 웹사이트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뉴스페이퍼 가장 관련된 거 언론이잖아요. 이렇게 땅 가고 힌트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지나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다 싶은 거 과감하세요.
그 다음 요게 보니까 50만 뷰 이상을 봤다 이거죠. 우와, 되게 많이 봤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골랐으면 바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을까를 찾는 거예요. Yes, it's quite popular. Some other websites shared a link to it, which is why the view count is so high. I'm very pleased with how it turned out. Plus, it's the first time we've used a video to share our investigative reporting. 그냥 대놓고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꽤 인기 있었죠? 보니까 다른 웹사이트가 링크를 공유했대잖아요. 지금 보기 중에 다른 사이트가 링크 공유했다라는 말이 있나요? 제일 비슷한 거예요. 토시 하나 똑같으면 고맙고 비슷하면 뭐 상관없는 건데 이번에 심지어 토시 하나 그대로 썼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다른 사이트에서 공유했구나. 빰 가죠. 그래서 되게 뷰 카운트가 높았다라는 거. 우리 쪽에서만 봤으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건데 여기저기서 그 링크를 가져갔다 이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되게 기뻐. How it turned out. Turn out은 나타나다, 드러나다죠. 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나 되게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비디오 사용한 거. 왜? Share our investigative reporting이라고 합니다. 조사한 거 보고하는 거죠. 뭔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보도를 하는데 이 영상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근데 처음인데 이렇게 조회수가 잘 꽂혔어요. 당연히 기분 좋겠죠. 이제 뭐 하는 거죠? 넘어가서 이제 남자가 뭐 하자고 할 겁니다. Obviously, I think we should commission other similar videos. Definitely. The problem is we have only one full-time videographer. Well, we can hire freelance videographers whenever we need the extra help. 보세요. 다른 거 안 나와요. 보기 4개 중에 3개는 페이크예요. 정답만 땅 나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걸 그냥 과감하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보자고요. 분명히 커미션이란 단어는 주문하다, 의뢰하다입니다. 비슷한 비디오를 좀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겠어? 그렇잖아요. 요거 인기 있었으니까 비슷한 것도 합시다. 그 내용 있어요? 동영상 만들자, 비디오 만들자 있어요? 없죠?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풀타임 비디오그래퍼가 한 명밖에 없다 이거죠. 직원 한 명 있나요? 없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다시 한번 We can hire freelance videographers.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We can hire freelance videographers. 여러분은 이미 다 들었어요. 우리 프랜스 이 비디오그래퍼를 고용합시다. 직원을 고용합시다. 근데 프리랜서니까 정규직보다는 약간 필요할 때 쓰는 part-time job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뽑아요. 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하지 말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뽑읍시다. 사람 뽑자. 제일 비슷한 거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고를 때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일 비슷한 거를 땅 고르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왜 몰라요? 답을 보자고. 여기서 우리 신문에서 일하죠. 그럼 동영상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공유를 해갖고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새로 뭐 더 만들자 했더니 그러면 사람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임시 직원 뽑자. 보세요. 이 세 덩어리만 봐도 이 글의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죠. 토익이라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그 다음에 정답 주변에서 스토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감하게 들리는 대로만 골라도 이미 자연스럽게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래픽 문제입니다. 이 그래픽 문제는요, 일반적인 문제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럼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절약이 될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에 이 가격이 나왔단 말이죠. 보기에 있는 걸로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보기에 없는 걸로 힌트 주니까 힌트는 빰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하실 게 이 중에서 나왔다고 땅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얘 때문에 절약을 할 거야 라는 내용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한 번 정도 그냥 나오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종종 페이크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나왔다고 혼란 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나왔지만 걔 때문에 돈을 아끼느냐라는 내용을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해석 사실 뭐 못할 건 없지만 만약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딱히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픽에 있는 건 어차피 거의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보기에 진 가격으로 나왔잖아요. 그래픽 문제 패턴입니다. 세 번째죠. 이
보기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라는 거. 요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문제 무조건 읽어라. 보기에서 없는 걸로 힌트 주고요. 여기 있는 건 딱히 해석할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보기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면 오답이다. 그래픽 문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실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12번 들어가서요. 샌드라 해리스입니다. 사람 이름이나 시간이나 장소 이런 애들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원래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키워드 앞뒤에 랜덤으로 그냥 힌트를 주니까 이 사람에 대한 거 여기 4개 중에 찾으면 되죠. Department Manager입니다. 우리 부서의 매니저인데 우리가 흔히 매니저라고 하면 약간 직급 중에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토익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닌 높은 사람들은 다 매니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EO도 a kind of manager라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높은 사람 director, supervisor, executive라는 단어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높은 사람 나오면 얘가 답입니다. 일단 개인 조수고요. 흔히 비서 같은 느낌이죠. 가구 판매하는 사람, maintenance worker, 뭔가를 고쳐주는 부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비슷한 거 어떻게? 과감하게 땅 가시면 되겠고요. 13번 들어가서요. 다음에 할 일입니다. 다음에 할 일 뭐겠어요? 4개 중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남자가 할 일이니까 남자 대사에서 무조건 힌트가 나오겠지.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만약에 여자가 이거 해주세요. 남자가 I'll do that now. 그러면 힌트는 누구 대사에 있는 거예요? 여자 대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목소리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하겠지 뭐 4개 중에 하나입니다. Email some staff. 이메일 보내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메일하고 이메일을 좀 혼용을 하죠. 영어로는 절대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메일은 편지를 보내는 거, 실제 물건을 보내는 거고요. 이메일은 이메일 보내는 겁니다. 구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약간 꿀팁인데 토익 수준에서 이메일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메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에 2개 풀고 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메일 멍멍멍 짹짹짹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답이에요. 나오면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가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revise a document이라고 합니다. 우리 revise는 수정하다 바꾸는 거죠. 짝꿍 표현이 있어요. change, revise, modify 이 3가지는 일단 여러분 짝꿍 표현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강조 잘 안 하는데 얘는 그 정도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바꾸다, 수정하다라는 단어고요. 거기에 추가로 update, edit 이런 단어 들어가는 거죠. 특히 update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최신 버전으로 바꾸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문서를 좀 내가 수정한다, 고친다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요, refund some payments, 돈 낸 거 환불해 주겠다는 거, 쿠폰 사용하는 건데 요즘 쿠폰 대신에 voucher 알고 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죠? 조중에서 대체 뭐 때문에 돈을 아끼느냐를 듣고 빰 가는 거예요. 과감한 거는 변함없습니다. Ken, can we chat for a moment? I want to discuss the furniture I asked you to purchase from my office. Yes, the computer chair. It's on the list of items that I plan to order today. Actually, you don't have to buy the product anymore. 스토리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봤을 때요. 자, 잠깐 얘기 좀 할래?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어. 가구인데 자, ask to 부정사입니다. 우리 부탁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달라고 부탁한 거 얘기 좀 하자라는 거. 아직 어떤 거를 사달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봤을 때 가구라고만 했으니까 기다려보는 거지. 그랬더니 computer chair라고 합니다. 나왔다 빵! 이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니까 후보로만 놓고 보는 겁니다. 컴퓨터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지금 우리가 주문하고 목록에 있다. 이거 일단 사달라고 했나 봐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죠? 사실 you don't have to buy the product anymore. 뭐 할 필요 없어요? 더 그거 살 필요 없어. 우리 don't have to입니다. 우리 must not이 아니에요. don't have to는 need not.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사야 되는데 안 사도 된대잖아요. 그럼 뭐예요?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사야 되는데 안 사도 되니까. 그럼 뭐예요? 요거 279달러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결국 나온 게 답이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냥 우연히 여기서 그런 유형으로 나온 거죠. 사실 한 번 더 페이크를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체어 했더니 예를 들면 의자는 사주고
뭐 라운지 체어는 안 사줘도 돼. 요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랑 요거를 연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아, 이 체어, 컴퓨터 체어 안 사도 돼 라는 거죠. 과감하게 땅 가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거죠. 누구겠어요? Sandra Harris, our IT manager, found out that I needed a new chair, and she offered me a spare one from her department.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왜 안 어렵냐면 한 문제씩 끊어가서 그래요. 보시면 Sandra Harris, our IT manager, 이거 못 고르진 않을 겁니다. 아, 매니저니까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땅 가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이 있다면 왜일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안 어려운데 왜 틀렸을까? 내가 집중을 못했을까? 아니에요. 앞에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이 긴 거죠. 앞에 문제를 늦게 골랐기 때문에 이 뒤에 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를 고민하는 동안 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지나가도 우리는 이게 지나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계속 집착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지나가요? 세 번째 문제가 지나가요. 하다 보니까 스크립트가 끝났어요. 어머 어떡해, 나 한 문제밖에 못 풀었어. 뭐 어떡하긴, 사실 그냥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스키밍 하면 돼요. 근데 우린 약간 이게 계속 이 마음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시란 얘기예요. Part 3나 4에서는요, 과감하면 진짜로 되게 이득이 있어요. 무조건. 틀려도 이득이 있고 맞추면 완전 이득인 거고. 왜냐면 틀리더라도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과감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내가 새 의자 필요하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걸 줬어, 나한테. 뭘 줬냐면 남는 거 하나 줬어, 부서에서 라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넘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Oh, great. Our furniture budget is pretty limited this quarter, so any extra savings is a big help. I'll update the list now so I don't forget.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번 분기에 조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산이 제한됐다라는 건 tight budget, 뭔가 조금 빠듯해요. 뭔가 좀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모자라요 라는 거죠. 예산 모자라요? 없습니다. 기다리시고요. 추가로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좋아요 라고 했어요. 되게 도움이 된대. 추가 절약 좋아요, 도움이 돼요?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update the list라고 합니다. 원래 list 같은 경우는 목록이잖아요. 목록을 글자만 이렇게 공중에 써놨겠어요? 종이에 써놨겠죠. 즉 이런 애들을 문서라고 합니다. 토익에서는요, 되게 세부적인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가장 대략적인 개념적인 것들을 잡거든요. 종이처럼 생긴 애들 다 document, 그다음에 form 이런 식으로 문서라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내가 이 list 같은 경우를 수정할 거야, 바꿀 거야 라고 하잖아요. 제일 비슷한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list. 이거는 문서니까 수정한다, 바꾼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update은 revise로 paraphrase를 했고요. list 얘를 document으로 paraphrase를 했구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순간 응 하고 놓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고 문제 읽어주죠. 1.5초 있다가. 그럼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리스닝은 집착하면 오히려 못 풀어요. 인간관계랑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막 집착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멀어지죠.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닝은 특히 집착하면 더 멀어져요. 근데 혼자 멀어지지 않아. 다른 친구도 데리고 같이 멀어져. 그러니까 항상 틀려도 좋습니다. 과감하시고 그 다음에 리뷰하면서 내가 왜 틀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틀을 만들고 채워 나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따당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텀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갔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떤 타이밍에 힌트가 나올지 모르니 최대한 과감하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